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드디어 사전 청약 일정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그리고 주요 택지지구에서 3만 가구가 넘는 사전 청약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일단 하반기부터는 정말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전망이네요. 서울의 재건축 단지, 수도권의 신규 분양 단지, 그리고 사전 청약 단지까지 일단 청약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도전의 칼을 가셔야 할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2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 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3만 200가구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실행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 2년 전에 아파트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냥 뜬구름만 잡는 공급이 아니라 새끼손가락 걸고 구체적인 완공으로 가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훨씬 앞으로 당겨주는 느낌을 주죠. 일단 3만 200가구 규모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쪼개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에 4,400가구, 10월에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2,700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사전 청약에 들어가는 지역은 7월에 인천 계양지구 1,100가구를 비롯해서 위례 신도시 400가구, 성남 복정지구 1,000가구, 의왕 청계 300가구가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일단 계양, 위례, 성남, 의왕 입지가 꽤 괜찮은 곳들이 1번 타자로 등장하네요. 이곳에 대한 사전 청약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망설임 없이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2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에서 1,800가구,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11개 지구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왕숙 2지구가 10월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량 면에서는 엄청난 덩치를 가진 자이언트죠.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가구, 3기 신도시의 선두주자죠. 교산은 10월에 등장하네요. 그리고 과천주암 1,500가구, 정말로 핫한 과천도 함께 등장하고요.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 본격적인 3기 신도시가 얼굴을 내밀게 되네요. 구리 갈매 역세권 1,100가구, 안산 신길 1,400가구가 사전 청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3만 200가구 중에 14,000호,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이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됩니다. 일단 젊은 층들에게 좋은 공급 신호탄이 될 전망이고요. 무엇보다 청약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수정을 거쳐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이 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이 되고 가구 소득과 지역 거주기간, 청약 통장 납입 횟수 등을 평가해서 가점제로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자녀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서 가점제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신혼부부에게는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LTV 70%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 일단 그 동네 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 청약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택지지구의 청약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신 당첨 자격을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른 사전 청약에 제한이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전 청약이 시작되니 잘 준비하셨다가 청약에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규제 지역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수도권 청약은 갯벌 수준입니다. 청약 도전을 하려고 한 발 들여다 놓으면 움직이질 못해. 수많은 규제망에 발이 푹푹 빠지는데 진땀이 납니다. 진땀. 반면에 비규제 지역은 발에 걸리는 게 별로 없죠. 비교적 프리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지만 아직까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분양단지가 바로 양평 리버포레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23층 6개 동, 총 453가구를 분양하죠. 평형은 5구, 74, 84제곱으로 뽑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평수죠.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이와 비슷한 규모로 지난달 양평 한라비발디가 분양했었죠.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하다 했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였습니다. 평균 경쟁률 14대 1. 아마 양평 역사 이래로 이런 뜨거운 경쟁률은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바로 비규제 지역이라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대출이 LTV 70%가 나옵니다. 대출 규모가 정말 모자란 자금을 백업해 줄 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당한 강점. 청약통장 24개월이 안 돼도 됩니다. 12개월 묵힌 것도 지원 가능하죠. 그리고 세대주만 아니라 세대원도 지원할 수 있죠. 다주택자도 당당하게 1순위로 지원 가능. 더 이상 억울한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서도 자유롭고 전매 제한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부분 실거주 의무 적용이 안 됩니다. 임대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규제 지역은 충분히 청약시장에서 틈새를 만들어 계곡을 이루고 피오르들을 만들어내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규제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단지라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평하면 물 맑고 공기 좋은 서울 인근의 힐링 빌리지 아닙니까? 교통 입지는 경의중앙선 양평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략 15분 정도, KTX를 통해서 20분 내외로 서울 중심으로 진입이 가능하죠. 주변 학교로는 양평초 양일중학교가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1,300만 원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30평대 기준으로 3억에서 4억 원 선으로 형성이 될 듯합니다. 일단 양평은 서울 수도권 비규제 지역 중에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편에 속한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역 이름만 들으면 만만하게 들리잖아요. 자차로 잠깐 바람 쐬고 올 만한 그런 심리적 거리감, 이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을 만들어낼 듯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또 다른 비규제 지역이 있죠. 바로 포천 금호 어울림 센트럴입니다. 여기 역시도 분양 임박 4월 23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예정하고 있죠. 이곳은 포천의 랜드마크 각입니다. 현재 들어선 아파트들 중에서 층수가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이미 들어선 포천 아이파크 1, 2차와는 등을 맞대고 있는 이웃 사촌관계, 동반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죠.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6개 동 579가구입니다. 일단 옆에 있는 아이파크와 합치면 1000세대가 넘는 단지로 묶이게 되죠. 평형은 전세대 84제곱으로 천하통일, 실제로 청약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를 내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찍으면 84제곱. 회전율이 좋은 평수죠. 포천이라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이런 필은 앞으로 들어서게 될 전철 라인을 들여다보면 그 간격은 좁혀지게 됩니다. 일단 포천 금호 어울림 센트럴은 지하철 7호선 포천역이 들어서게 되죠. 2028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당장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은 있지만 포천 쪽에도 7호선이 연장된다는 건 서울 접근성에 교두보를 놓을 수 있는 입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초기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일단 아파트 입지는 초불 감내, 초기의 불편함을 감내하면 이후에 꽃길이 보이게 된다. 또 한 가지 교통 호재가 있죠. 포천 IC가 가까워서 완공될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합니다. 교육 환경은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반경 1km 이내에 포천초, 포천고, 포천일고, 그리고 경기도서관, 포천시립도서관도 주변에 위치해 있죠. 포천 용정 일반산업단지가 배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가는 84제곱 기준으로 2억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렴하죠? 포천은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양주와는 성격이 좀 다른 곳이죠. 양주는 GTX 대형 호재가 있는 곳이라 입지 판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제트기류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포천은 이렇게 포텐이 터지는 GTX 호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천 금호 어울림은 7호선 연장이라는 의미 있는 서울과의 직결 호재가 있다는 사실이죠. 솔직히 GTX 비싸잖아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이용하게 되는 교통망은 지하철입니다. 물론 GTX가 주도하는 가격 상승세는 번쩍 밀어올리는 헤라클레스 효과는 가져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하철 연장 호재가 더 현실적인 교통 호재로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 상승 한계까지 가는 데는 GTX 주변의 단지들이 정말 엉덩이에 불 붙은 것처럼 치고 올라가겠지만 지하철 연장 호재도 거북이가 토끼를 추월한 것처럼 은근하고 끈끈하게 GTX만큼 고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7호선 연장이 포천 금호 어울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아파트 가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걸 떼놓고는 여기 청약할 이유가 없어요. 부동산은 반드시 출고, 저점에 들어가 고점에 나오라 대원칙입니다. 파리가 꼬이면 이미 내놓은 음식은 상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블링블링하지만 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차서 넘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기웃거리기에는 찰찰거리는 만석이죠. 아니 물이니까 만수겠네. 만수리형 말고 만수, 이만수 말고. 서울 수도권 분양단지의 4대 천왕들이 저마다 자리를 틀고 입지 끝판을 외치고 있지만 실은 그 관문에 들어서기 위한 일반 청약자들의 자격 조건은 셀프 마감되기 1수입니다. 왜? 분양가 때문이죠. 아무리 반값 아파트라고 그래도 비싸도 너무 비싸. 그리고 그 가격을 커버해줄 대출은 너무 라이트급이야. 대출 지갑이 얇아도 너무 얇아. 어디 코에 갖다 붙이라고. 답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로 묶여서 마음 놓고 청약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주택자들은 무슨 전생에 대역죄를 저지른 느낌이 들죠. 도대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집 말고는 모든 분양단지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틈새를 두루두루 살피셔야 돼요. 포천 어울림 센트럴 역시 비규제 지역이라 일단 대출 부분에서 규제 지역과는 다른 무게감을 보이고 있죠. 양평과 마찬가지로 LTV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굳이 대출 규제 완화 안 해줘도 돼요. 자금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격 가능. 뿐만 아니라 추첨제 60%네. 굳이 가점제로 붙어서 얻어 터지고 눈에 멍들고 마음에 멍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첨제가 가점제 비율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1순위로 도장 깨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빠른 토수가 가능하고요. 게다가 실거주 의무도 없어. 이렇게 되면 불법적 투기가 아닌 합법적 투자가 될 수 있는 당당한 마이하우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청약 통장 12개월 그리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양평이나 포천이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눈독을 들일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일단 내 집을 갖기 위해선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중심과 변방을 오고 갈 수 있는 전략 필요하죠. 서울 수도권의 핵심 요지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진정제를 맞고 나오는 신축 단지들에 대해선 가점이 부족해도 추첨제라도 붙들고 끝까지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은 거의 100% 럭키니까요. 운을 다 썼다는 말은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은 하나 둘 구슬 모으듯 모으다 보면 대운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별을 잡는 거죠. 중심에 대한 청약 손 놓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고 말건 일단 시도해 보는 겁니다. 동시에 변방을 내다볼 줄 알아야죠. 이젠 서울 주변 수도권이 서울보다 더 급등하고 있어서 변방으로 부르기엔 너무 귀족화된 곳이 많죠.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 매매 거리가 6.3% 줄어든 반면 비규제 지역 거리는 23%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가 틈새인지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죠. 특히 이런 것들은 틈새가 벌어진 곳도 있어서 그리 부담되지 않는 자금으로도 집을 자산 운용 수단으로 돌릴 수 있는 불법적 투기가 아닌 합법적 투자를 내 집 마련과 더불어 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기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많은 분양단지들 중에 정말 내가 잡아야 할 곳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공급 물량을 들어서 부동산 조정기가 올 거란 말들이 많은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 중에 떡락되는 곳 있었나요? 왜 쓸데없는 공급 포비아를 만들어내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겁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리는 저금리 그리고 주가가 3,200을 찍었죠. 기업 실적 향상과 외국인 매수가 한몫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투자로 은행 예금 17조가 암호화폐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여전히 유동성이 넘친다는 얘기. 여기서 번 돈 다 어디에 묻어둘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구조가 떡락으로 기절할 만큼 기초 체력이 엉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집의 문고리를 잡고 있게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